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키로 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 말이 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유 전 장관의 발언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지를 강조하며 후광을 얻으려 했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전 서구의리 지역구고요. 미디어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유정복 전 장관 검찰에 네네.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혹시 고발장 접수하셨습니까? 예, 인천지검에 어제 오후 5시 조금 못 미쳐가지고 예.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 접수한 사실을 언론들이 좀 취재를 덜한 모양입니다. 뭐 고발키로 했다. 이 정도가 네네. 이제 대체로 보도가 됐는데 접수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유정복 전 장관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 중앙선관위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퇴임하는 유정복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던 장소와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일종의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뭐 격려 차원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들은 유정복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다수의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출마 브리핑을 했고 일문일답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 발언 내용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냥 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인 인천을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려움도 있는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는 자신이야말로 인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인천의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을 오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네네.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앙선관위의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제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은 한 5시, 오후 5시경에 나왔는데요. 예. 그것은 그 전날 저희 당 안행위에 이제 김현, 박남춘 의원이 그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제 제가 법률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법률적으로 검토와 정리를 한 그 유권 해석 의뢰를 하겠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후 한 5시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이름으로 유권 해석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나온 내용은 그 전날 했던 질의에 대한 일종의 동문서답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했지 실제로 그 내용을 공표를 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반쪽짜리 이 회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했기 때문에 네네. 그 유정복 전 장관의 그 발언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뭐 여부에 대해서 네. 다시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오늘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유권 해석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변, 즉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우회해서 사적인 것처럼 공직 후보자,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에게 지지 발언을 하고 그것을 들은 공직 후보자가 밖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이런 것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묵인하고 방조할 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받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이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강력한 수상 같은 검찰의 수사도 함께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네네. 예,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네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정복 장관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인천을 특정하고 국가적 과제, 지역적 문제 해결의 적임자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할 때, 예. 그것을 들은 유정복 장관이 밖에 나가서 그 들은 내용을 공표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가 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사적인 형식을 빌어서 뭔가 지지 격려 발언을 하고 그 휘하에 공직 후보자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얘기를 공표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굉장한 그것은 불공정한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목이요. 유정복 네네. 전 장관이 밖에 나와서 그 말을 옮긴 거. 네네. 이게 새누리당 내부 인사들에게 뭐 이런 의미로 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최종 후보로 추인했다. 네네. 이런 사인으로 좀 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지금 인천시장 후보로 새누리당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새누리당 내부의 경선 문제에서 대통령의 복심인 유정복 전 장관이 후보가 될 것이다. 전략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암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인 인천 시민들이 보기에 마치 옛날에 관찰사 임명해서 내려보내듯이 대통령의 백을 그대로 업은 시장 후보라는 거. 그래서 인천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또 빚더미에 전직 안모 시장에 의해서 빚더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인천시의 문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오도된 그러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의 이제 지방선거나 이럴 때 보면 힘 있는 여권 후보가 뭐 이겨야 지역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디테일에서 구체성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네네. 네, 가정입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유정복 전 장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성 발언 이 사실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뭐 다른 루트로 뭐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제 문답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사석에서 했다가 나중에 알려졌을 경우라도 이게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그 의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걸 고의라고 하죠. 고의.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번에 김용판 판결에서도 재판장이 뭐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러한 발언, 대통령의 지지성 발언이 공개되는 과정과 형식,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공개됐느냐,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봐서 이것이 결국은 공직 후보자가 소위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공표가 되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공직 후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주 우연하게 밝혀졌다면은 그것은 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도성을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그러면 노골적으로 자기가 광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유정복 전 장관이 이 발언을 옮기면서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왜 굳이 일부러 그랬겠나.
나는 네네.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일원이다. 네.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발언도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저는 이 유정복 장관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분이 인천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입지를 김포에서 했습니다. 김포시장도 했고요. 김포시장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인천 출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인천 시민들에게도 인지도가 덜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 마케팅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힘 있는 후보다라는 정도라는 거는 과거 여권 후보들이 왕왕 써왔고 그런 정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용인이 되어 왔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국회 정론관에서 했던 발언은 인천이라는 것을 특정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라고 강조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고 예.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라고 즉 4가지 내지 5가지의 특정 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의 문제가 있고요. 거죠. 예. 구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권의 주장입니다. 그 탄핵 여풍까지 일으켰던 2004년 총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호소 발언, 이 문제와 자주 비교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하면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때 탄핵 심판 결정을 이제 헌법재판소 기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파적인 입장보다는 최고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지위다. 따라서 그 발언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의 발언 내용은 한 번은 방송기자 클럽에서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구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또 한 번은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직해서 나갈 때 오찬을 하면서 구도가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구도로 갈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그 정당의 구도와 정당의 지지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에게 했던 발언은 정당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출마가 특정이 된 유정복이라는 후보자에게 또 그 출마 지역인 인천을 특정하고 그 지역을 국가적, 지역적 문제와 과제가 있는 지역으로 또 부각시켰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성을 띄었으며 거기에 국민적 기대라는 그러한 국민적 바램이라는 예.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성에서 공직 후보자와 연결되는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발언의 내용은 공표된 이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민원비서관이 경기도 새누리당 그 수원시 도의원, 시의원 출마자들을 면접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까지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선거 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날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안전행정부입니다. 그렇죠. 그 안전행정부의 장관인 유정복 씨를 딱 찍어가지고 내리꽂고요. 꽂으면서 그러한 격려성, 지지성 발언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포시장, 삼선의 국회의원,
선거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분이 그 다음날 바로 정론관에 와서 그 얘기를 공표한 것만으로도 뭐 이런 지금 정무비서관, 민원비서관들이 지금 뭐 이러저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세 발의 피고요. 이 유정복 장관의 이 사태만 봐도 이미 이것은 공명선거, 공정선거에 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참고로 안행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정복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제1차관까지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문제, 이 부분도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 박범계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창당을 위한 선도 탈당을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부인했고요. 예. 일단 당사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합당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뭐 상당 부분은 근접을 한 것으로 저도 기사상으로 접하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운 신당을 창당을 하면 두 정파가 합치는 거기 때문에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요. 그 프로세스의 어떤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 신문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선도 탈당인지 또는 뭐 발기인의 문제인지 그렇게 구체적인 그 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려면 민주당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광역당도 창당이 돼야 되고 예.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예. 그 논의가 있었지만 박범계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뭐 사전에 논의가 됐거나 그걸 알고 있으시지는 못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네. 예. 지금 그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문제, 통합 작업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런 보도까지는 좀 나왔는데요. 네네. 예. 그 3월 말까지는 이 창당 작업을 완료한다라고 처음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오늘이 3월 7일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진정성을 갖고 서로 양보, 호양의 정신으로 임한다면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창당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이미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3월 말 글쎄요 뭐 빨리 하는 것이 뭐 국민들 눈에 보기 좋겠지만 뭐 치밀하게, 그렇지만 서로 양보해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신당을 만든 것에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도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치는 이유는 찌질하지 않고 깔끔하게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 저는 부각이 됐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서로 뭐 호양의 정신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러저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회가 열렸다면 이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박범계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 증거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예, 심각한 얘기죠. 예, 오늘 신문 대체로 보셨겠지만 예. 결국은 위조 문서를 국정원에 건네줬다.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네네. 그 민간인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또 자살을 기도했고요. 네네. 예. 오늘 보도된 내용만 보시고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뭐 방금 전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그것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새로운 논점입니다만은 만약 몰랐다 치더라도 그 경찰이 만든 문서를 믿고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재판 단계에서 위조된 게 밝혀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 서울경찰청, 뭐 경찰청 본청,
뭐 가리지 않고 저는 압수수색도 하고 초토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공수사팀은 경찰 수사팀하고 법적인 지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사법경찰관의 지위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더 센 지위에 있는 상전으로 좀 느껴집니다. 지금 이 김모 씨라는 국정원 협력자가 검찰에 와서 이 진상조사팀에 문서 위조한 것을 건네줬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영등포에 있는 모 모텔에서 지금 목에다가 이제 흉기로 자해를 하고, 벽에다가 국정원이라는 피로 쓴 글씨를 남겼는데 그 현장이 기자들이 도착해서 가보니까 다 말끔히 다 씻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건 증거인멸의 정황이거든요. 유력한 지금 현재 문서 조작 사건의 유력한 증인이 남긴 현장이 지금 인멸됐거든요. 그럼 이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은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이 조사팀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저는 압수수색과 같은 지금 불러서 소환조사에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물리적, 강제적, 일종의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물적 강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대한민국 검사들보다 국정원 대공수사요원들이 더 상전에 있는 거, 그런 고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국회 차원의 조사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전부터 요구를 해왔지만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저희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을 이제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10시에 그 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강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에게도 촉구를 하고 거당적인 대처를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예. 네,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서구을의 지역구를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